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에 야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우리나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퇴보시키게 만든 장본인인 박 본부장을 임명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인사 문제는 크게 논란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서 공직에서 물러났던 적이 있는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임명이 되면서 지금 과학계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과학계 인사 229명이 실명으로 긴급 성명을 냈고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 분을 직접 만나보죠. 황우석 사태 당시에 앞장서서 황 교수와 맞섰던 분, 같은 과의 교수기도 했죠. 지금은 서울대 수의과학대 학장입니다. 우희종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희종 학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네, 이게 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자리인데 이게 폐지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부활한 자리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네, 이 범부처의 그 연구 개발을 모두 그 통괄하는 자리로서 한 연간 한 22조 정도의 예. 그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또 그런 연구개발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과학의 총 지도자 위치라고 해야 될 수 있죠. 사실은 이게 정부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고 그걸 배분할 수 있느냐가 그 부처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건데 여기는 20조 원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 배분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진 자리다. 네네. 큰 자리네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니까, 큰 자리니까 과학계로서는 도움을 받고 또 뭐 지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이뤄야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일 텐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박기영 교수 안 된다. 우 교수님은 심지어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임명인데요. 왜냐하면 뭐 이 박기영 교수와 그 과거 황우석 사태와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뭐 어떻게 말하면 황우석 그 당시 그 사태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죠. 주역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황우석 교수의 일이야 뚜렷하게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박기영 네.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는 잘들 기억 못하실 거예요. 주역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 역할을 그 교수가 했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 사실 황우석 사태는 한 과학자의 연구윤리 위반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그 사람의 뭐 잘못으로 끝나는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이제 논문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황우석 사태란 것은 당연히 물론 그 한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이 기반이지만 예. 그 사태 그 자체는 사실 그 당시 그 연구자를 검증 없이 막 부풀렸던 언론 그리고 이 국제적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되기 때는 그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을 포함해서 정치권에 막강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커졌던 겁니다. 예. 그랬을 적에 그러한 그 연구 윤리를 위반한 과학자를 예. 정치권에 연결하고 그것을 조율한 주요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 황우석 사태가 그렇게까지 커진데 한 핵심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역할을 담당했던 게 예. 박기영 교수이고 더욱이 2005년도에 예.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시절에 본인이 황 교수 팀의 그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직접 265억 원의 지원 계획을 밝혔던 장본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 이 황우석 그 당시 연구를 대규모 국가적 사업으로 이렇게 키우고 홍보했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지금 자꾸 뭐 나는 그거 몰랐다. 어떤 진실 게임 혹은 어떤 연구윤리 위반 건으로 축소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렇게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의 총괄로 있을 만한 안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진위 여부를 내가 판단할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황우석 사태의 본질을 그냥 굉장히 축소시킨 시각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또 하나는 2004년 황우석 연구팀의 공저자로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인데요. 박기영 교수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연구윤리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황우석 교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쭉 해오던 거였다. 그래서 논문에 이제 공저자로 올라간 거다.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역시 참 모르는 분들을 위한 그냥 말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에 있다는 조작된 논문 외에도 황우석 박사의 그런 어떤 과정에 가장 첫 번째가 이 영롱이라고 하는 복제소가 있었고 또 황진이라고 하는 한우에 대한 복제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면 이분 말대로라면 그것들을 쭉 본인들이 생명윤리가 어땠는지 연구를 했을 건데 그 영롱이와 황진에 대한 복제 논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 영롱이와 황진이를 복제했다고 하는 실험 노트나 실험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환상의 존재하지 않는 연구거든요. 영롱이 황진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복제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문에서 본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으로만 그냥 만든 거였어요. 그래요? 그럼 그거를 이 사이언스가 조작됐은 게 알려진다면 사람들이 물었거든요. 그럼 설령 논문이 없더라도 그럼 한번 검증해보자. 복제된 건지.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실험했던 모든 건 잊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학계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영롱이 황진이 때부터 나는 연구윤리의 대상으로 황우석 교수를 연구해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건 해명이 안 된단 말씀. 네,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논문 이전부터 본인이 이 생명과학 연구의 생명윤리를 제가 쭉 연구했다면 스스로 엉터리 연구를 했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결국 사이언스가 조작되도록 만들어줬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닐 텐데, 과학계 분위기를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왜 박 본부장을 임명했을까요? 정치권과의 결탁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황우석 사태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민주당 내지 당시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그 인물들이 그 당시에 실패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박기영 씨가 굉장히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유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그런 말씀. 아마 이 정치권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지 과학계 이야기를 수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태가 되면서 이제 많이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박기영 본부장이 혁신을 잘 해낼 거다, 개혁을 잘 해낼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가능성은 정말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우리나라의 향후 과학기술의 혁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과학의 이 건강한 발전 및 그리고 그것에 근간한 혁신이란 건 가장 중요한 게 튼튼한 연구 윤리입니다. 그게 돼야 이제 그 안에서부터 제대로 된 혁신이 나오는 거지. 지금 말하는 청와대가 박기영 씨와 같은 분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한다는 게 완전 사상누각이죠. 사상누각? 단순하니 성과 위주의 과학연구라든지 어떤 그런 지원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는 황우석 사태가 아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시의 교훈을 이렇게 무시하고 혁신이 가능할 거라는 건 정말 환상이죠. 정말 환상, 정말 사상누각이다 이런 말씀. 어쨌든 임명권자의 권한이니까 임명을 강요할 수 있겠지만 이 박 교수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일에 대한 과학계의 지지와 협력은 아마 지극히 제한될 겁니다. 특히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그대로 정권이 밀어붙인다면 지금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정치선에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 그야말로 20조 이상의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나라의 과학을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그냥 되는 거구나.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과학계를 퇴행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과학 연구 윤리를 당연히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데 정말 그게 우리 스스로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서울대 수의과학대 학장이세요. 우이종 학장, 우이종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기영 교수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뭐, 황우석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도 전혀 뭐, 개인적으로는 안면은 없습니다만, 그, 촛불 사태 때인가? 하여튼, 그때 한번 전화 연락을 한번 받았어요. 지난 겨울 촛불 전국이에요? 촛불 전후인지 제가 뭐, 그거는 정확히 뭐,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한참 민주당이,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서, 예. 차기 뭐, 여권이 될 거는 분명했던 시점에 예. 이 박기영 교수님께서 전화를 해서 본인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황우석 사태 때 관여한 거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의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서로 아시는 사이 아니시라면서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연락이 와서 저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전혀 전후 맥락 없이 이제 그런 연락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혹시 뭔가를 좀 꿈꾸고 계셨던 건 아닌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도 드시겠어요?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시점에도 아마 결국 이 향후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죠. 알겠습니다. 네. 예. 과학계 인사 229명이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그렇죠. 이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안으로 성명 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들 반대하시는가? 오늘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기영 교수한테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그분은 아직 공개 인터뷰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절해왔다는 것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